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장송의 프리랜이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프리랜이 요리이치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 부잔을 마주쳐 이기지만 퇴치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흘러 탄지로와 만나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랜은 탄지로의 가방 속에 있는 네지코와 첫 대면을 하게 되었고, 탄지로는 자신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무잔에 의해 죽었고 네지코도 오니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얘기해줬죠. 프리랜은 예전 요리치와 함께 무잔을 만났을 때 자신이 마무리를 짓지 않아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 알아 책임감이 살짝 느껴졌고, 이번에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무잔을 퇴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귀할 때 까마귀가 탄지로를 향해 다음 임무인 나타공호산으로 가라고 알려줬고, 탄지로는 그 모습을 보며 귀할 때 까마귀는 참 신기하죠? 새가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다니 라고 했고, 프리랜은 내가 500년 전 귀할 때 있을 때 써놓은 마법이었는데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구나 라며 흡족했죠. 그렇게 그들은 나타공호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귀할대원들이 당해있는 상황, 그리고 귀할대원들이 별기술에 걸려 폭도학시처럼 탄지로 일행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귀할대원 무라타는 동료 귀할대원들이 공격하는 것에 궁지에 몰렸고 이러지마 라며 덜덜 떨고 있었죠. 그렇게 여러 명의 귀할대원들이 무라타에게 덤벼들었고, 무라타는 이대로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푸른 빛이 그 주변에 휩싸이더니 그 귀살대원들이 툭 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라타는 휴 무슨 일이지? 어쨌든 살았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것은 프리랜이 거미줄에 걸려 조종당하던 이들을 마법으로 배제시켜버렸던 것. 프리랜은 공중으로 올라간 뒤 그 거미줄의 주인의 위치를 파악했고, 상대방을 조종하는 마법은 참 역겨워 라고 하며 그대로 졸트라크를 쏴 엄마 거미 오니를 그대로 소멸시켜버렸죠. 그 뒤 여러 오니들이 프리랜을 향해 덤벼들었는데 프리랜이 한방 한방 마법을 날리며 그들을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 사이 탄지로는 하이노 루이를 마주쳐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탄지로의 물의 호흡으로는 루이의 단단한 실을 베어낼 수가 없었고, 루이의 실에 의해 몸 곳곳에 상처가 생기며 압도당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레이코까지 합세해 싸웠지만 레이코 역시 상대가 되지 못했고 루이는 12개월의 강력함을 보여줬죠. 탄지로는 이대로 죽을 순 없다며 순간 아빠 탄지로에게 배웠던 히노카미카우라가 떠올라 그걸 지어냈고, 루이의 거미줄을 전부 베어버리며 전광석화처럼 뛰어나가 루이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의 칼이 루이의 목을 베어내기 전에 루이가 자신의 실로 목을 베어버렸던 거고, 루이는 다시 목을 붙인 뒤 체력이 다 빠진 탄지로에게 날카로운 실을 날려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마법이 날라와 루이의 거미줄을 없애버렸고 프리랜이 하늘에서 툭 착지를 했습니다. 루이는 네 혁은 뭐냐? 인간이 아닌 건가? 라고 물었고, 프리랜은 루이의 눈에 박힌 표식을 보고선 그 표식은 뭐냐고 물었죠. 루이는 자신을 12개월의 하연 오라고 답했고, 프리랜은 자신이 오니를 퇴치하고 다닐 땐 그런 건 없었는데 라며 오니들도 시스템이 발전하나 싶어 놀라웠습니다. 그때 루이가 실을 뻗어 그대로 프리랜의 목을 감아버렸고 12개월의 힘은 최강이다. 이미 승부는 끝이 났군 이라고 했죠. 프리랜은 자신의 목에 감긴 날카로운 실을 보고선 일반 실은 아니고 자르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아 보이네 라며 덤덤히 말했고, 루이는 목을 베어버리려고 힘을 주는데도 프리랜의 목이 베어지지 않는 것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목을 조르다 보면 죽게 되는 법. 프리랜을 공중에 높이 매달아버린 후 씌이고 섰는데 프리랜은 고작 이 정도 가지고 승리를 장담한 거야? 요즘 오니들은 안 되겠네 라고 하며 손짓을 하자 루이의 팔이 베어져 버렸고, 그 순간 프리랜이 루이에게 뛰어들어 그대로 목과 머리 부분을 마법으로 소멸시켜버렸죠. 탄지로는 프리랜님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 프리랜은 아까 보니 너는 요리치와 같은 검술을 쓰던데 어째서 너는 요리치처럼 하지 못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요. 아빠에게 예전에 배운 거거든요 라고 했는데 그때 지원으로 온 수주 기우와 충주 시노부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네지코를 보고선 시노부가 곧바로 벌레호흡으로 네지코를 찌르려고 했죠. 그런데 시노부의 칼이 어떤 가상의 벽에 막혀버렸고 시노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습니다. 프리랜은 이 아이는 죽이지마 라고 했고, 시노부는 프리랜을 경계하며 당신은 누구죠? 라고 물었죠.
프리레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라며 머뭇거리고 있다가 때마침 귀살대 까마귀가 카마도 남매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카마도 남매와 프리레는 우베야시키 저택으로 가게 되었고 프리레는 여긴 예전이랑 똑같네 라며 과거 회상에 젖었는데 프리렌이 예전 당주가 오니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터를 옮기고 오니가 찾지 못하게끔 결계를 걸어놨었기에 지금껏 무잔히 이곳을 찾지 못했었죠. 한편 주들이 모이자 네이코를 두고 재판을 열었는데 탄지로 네이코가 위험하지 않다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과격한 주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프리렌도 나도 이 아이와 같이 다녀봐서 아는데 다른 오니랑은 확실히 다르다고 자신이 보증한다고 했죠. 주들은 당신이 뭔데 보증한다 만다를 말하느냐고 뭐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베야시키 당주가 나와 프리렌의 외모를 전해 듣고선 혹시 당신의 이름이 프리렌이냐고 물었습니다. 프리렌은 나를 알아? 라고 물었고 당주는 귀할 때의 전설처럼 내려온 수기에 늙지 않는 백발의 소녀 마법사가 있었다고 했죠. 그때 염주교주로가 그 태초의 검사와 함께 활동했다는 그 여자를 말하는 건가?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일 텐데 아직까지 살아있다니? 라며 놀랐습니다. 프리렌은 쿄요를 보고서 깜짝 놀라 랭고쿠 너 역시 엄청나게 오래 살아있구나 라고 했고 쿄요는 의아해하며 나를 아느냐고 물었죠. 프리렌은 예전에 함께 밥을 먹을 때 매우 시끄럽게 먹는 것 때문에 각인이 되었다. 랭고쿠 이치주로 라고 했습니다. 쿄요는 나는 이치주로가 아니고 쿄요로다 라고 했다가 이치주로라며 초대 염주이자 자신의 조상의 이름이었기에 프리렌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우베야키 당주와 귀살대 주들은 귀살대의 전설인 프리렌이 보증한다는 것에 네즈코를 귀살대와 동행하는 것을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뒤 탄지로의 부상이 회복되고 나서 프리렌은 무한열차 임무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또 쿄요를 만나게 되었고 쿄요로가 도시락을 시끄럽게 흡입하고 있자 프리렌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다른 곳으로 갔죠. 그러던 중 한참 달리는 열차에서 모든 승객들이 잠에 들게 되었고 쿄요로와 탄지로 역시 잠에 빠지게 되었는데 프리렌은 나무 가방 속에 있는 네이코에게 적이 나타나면 깨워줘 라고 하며 스르르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잠든 걸 확인한 하얀인 엠무가 객실로 내려왔고 네이코는 프리렌을 흔들어 깨워왔는데 프리렌은 일어날 생각이 없었죠. 그들이 모험을 다닐 때도 프리렌은 잠탱이라서 탄지로가 아침마다 엄청 고생한다는 걸 네이코도 알고 있었고 박치기를 해서라도 프리렌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프리렌에게 박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네이코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고 우행하고 울어버리자 폭혈이 시연되어 프리렌이 혈기술에서 잠시 깨어나게 되었죠. 그 순간 프리렌은 마법을 날려 엠무를 소멸시켜버렸고 쿄요로와 탄지로 역시 그 여파로 인해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엠무는 열차와 미리 융합을 해놓은 상태 열차에는 촉수들이 자라나 승객들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프리렌은 그 모습을 보고선 잠시 고민을 하다가 기생하는 마물이 숙주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마법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대로 열차 전체에 그 마법을 뿌렸죠. 그러자 임무는 열차와 융합된 것이 풀려버려 다시 오니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는데 그 순간 큐즈로가 화염의 호흡으로 뛰어가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무한열차는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으로 나아갔고 쿄요로는 프리렌에게 덕분에 일이 수월하게 끝났다며 감사를 표했는데 프리렌은 아직이야 라고 하며 강력한 방어 마법을 써 열차의 앞머리에 둘렀고 곧이어 엄청난 풍압이 열차를 향해 들이닥쳤지만 그 마법으로 인해 열차는 끄떡도 없었죠. 프리렌은 곧바로 열차에서 뛰어내렸고 쿄요로와 탄지로 네이코 역시 근처에 엄청난 귀기를 지닌 오니가 있다는 것에 열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눈에 상현삼의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쿄요로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쿄요로는 화염의 호흡으로 맞섰지만 시간이 갈수록 밀린 쪽은 쿄요로였죠. 아카자는 상처 입은 쿄요로에게 나는 강자와 영원토록 싸우고 싶다며 그러니 너도 오니가 되어 나와 끝없이 싸워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쿄요로는 당연히 그것을 거부했고 아카자는 싸움의 재미를 모르는 녀석이라며 쿄요로를 마무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갑자기 엄청난 위화감에 뒤로 빠르게 물러났죠. 그 자리에는 프리렌의 마법이 날아와 폭발했고 아카야는 프리렌을 보며 저건 또 뭐냐 라며 긴장했습니다. 프리렌은 싸움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이제 나와 싸워보지 그래? 미리 말해두겠는데 나는 꽤 강하다고? 라고 했죠. 아카야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나보다도? 라고 물었고 프리렌은 네가 모시고 있는 부잔보다도? 라고 했죠. 아카야는 순간 발끈했지만 필사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힌 후
나는 네 혀가 싸고 싶지 않다 라고 했죠. 프리레는 내가 강하다고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려버리는 거야? 시시하네 라고 했고, 아카야는 네 혀이 강하든 말든 난 네가 여자라서 싸울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프리레는 오니들은 여자를 죽이고 잡아먹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텐데? 라고 다시 물었고, 아카야는 난 여자를 단 한 번도 먹지 않았다. 오니가 되고 죽인 적도 없고 말이야. 난 오로지 남자들과 겨루고 남자만 죽인다 라고 했죠. 프리레는 아카자에게 너는 인간이었을 때 기억이 있나?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그딴 거 왜 묻지? 인간이었을 때의 생각 따윈 해본 적 없다 라고 했습니다. 프리레는 넌 지금 어떤 마법에 걸려있어. 기억을 왜곡시키는 꽤 복잡한 마법이지. 내가 그걸 풀어줄게 라고 했고, 아카야는 그딴 기억 따윈 필요 없다 라고 했죠. 하지만 프리레는 아카자를 향해 마법 해제의 에너지를 쐈고, 아카야는 왠지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렌의 마법에 당하자 아카자는 인간 시절의 기억들이 모두 돌아오기 시작했고, 자신의 참혹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상처 가득했던 나날들, 하지만 그 방황에서 만났던 케이조와 코유키, 그리고 그들에게 받았던 인간 대우, 따스한 사랑, 코유키와 결혼을 약속하고 더 큰 행복을 누리려는 찰나에 케이조와 코유키는 독살당해 죽어버린 지독한 이야기. 아카자는 그 모든 기억들이 떠오르자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고,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했던, 하지만 지키지 못했던 그들에 대한 것들을 긴 세월 동안 아예 잊고 살았다는 것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프리레는 인간은 수명이 짧아서 참 아쉽지. 그렇지만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이야. 죽어서도 그들을 미래에 실어다 줄 수 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미친듯이 코유키를 부르며 미안하다고 절규를 했고, 프리레는 그런 아카자를 향해 졸트라크를 쓰려고 준비를 했죠. 그때 큐로가 다가와 잠시만 기다려주자 라고 했고, 프리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데? 라며 의아했습니다. 아카야는 곧이어 일어나 죽여라. 가장 사랑했던 이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했던 나는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했고, 프리레는 그건 네가 무장의 마법에 걸려서 기억을 못한 것뿐이야. 너무 자책하지마 라고 했죠. 그러자 아카야는 그런데 어째서 그분이 내 기억을 막아놓은 것이지? 라고 했고, 프리레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보지? 라고 말하자 순간 아카자는 무장이 쓸만한 인간들을 오니로 만든 방식이 생각났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인간의 가족들을 전부 죽이고 기억을 왜곡시켜 그 범인이 인간들인 것처럼 해 중후하게 만드는 것. 아카자는 자신이 그 방법을 당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아마 코유키와 케이조가 죽은 건 무장이 설계해 놓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카야는 나는 언제든지 죽어도 되는 쓰레기지만 그래도 그 녀석에게 크게 한 방 먹여주고 가고 싶다 라고 했고, 프리레는 안 그래도 든든한 전이가 필요했는데 좋아 함께 가자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프리렌의 강력함을 보여준 과 원작에서 프리렌이 경험했던 것들을 녹여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